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33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32강에서는 하루에 2시간 운동, 2시간 문화와 예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33강에서는 정직이 경쟁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짓말 탐지기는 완벽하지 못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능가하는 뇌 스캔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뇌파를 측정하여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도 아주 초보적이지만 뇌파를 이용해서 뇌 스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하고 살지는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흔히 인공지능은 가치관과 철학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가치관과 철학이 있다고 인공지능 앞에서 너는 없지, 나는 있다라고 뽐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을 인공지능이 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과 철학은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이 되지 못하지만 인공지능도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뇌물죄로 기소된 한 고위 공무원은 다행히도 자신의 일정을 매일 기록해 두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날을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회의에 자신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뇌물죄로 기소당하고 처벌까지 받습니다.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느낌을 주면 유죄가 됩니다. 이런 식의 재판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행위보다 거절하는 행위가 더 위험합니다. 뇌물을 준 악덕 기업인은 뇌물을 받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려 하지만 뇌물을 거절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앙심을 품습니다. 악덕 기업인이 검찰에 구속되면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의 이름을 대야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희생양이 자신이 준 뇌물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바로 이런 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고백한 기업인과 법정에서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기업인이 꼭 승소하십시오라고 속삭이더랍니다. 처음에 그 공무원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번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더랍니다. 그 기업인은 할 수 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대야 해서 애꿎은 당신 이름을 댔으니 당신은 나를 원망하지 말고 꼭 이겨서 무죄 받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요. 마치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악어의 눈물과 같습니다. 뇌물을 주겠다는 기업인이 찾아오면 즉시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을 주는 사람이 확인서를 써줄 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써주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처벌 받게 하겠지만 확인서를 써주면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는 모함을 당했을 때만 이 확인서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굳이 확인서가 필요 없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돈을 받았다고 모함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뇌물을 꿀떡하고는 돈을 제공한 기업인에게 돌아가 상대가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기업인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틀림없이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배달 사고입니다. 만약 자신의 일상을 24시간 녹화하면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아주 작은 소형 캠코더를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자신의 일상을 24시간 내내 촬영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생활까지 모두 기록된다는 위험이 있지만 사생활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물체에 소형 컴퓨터가 내장되어 정보와 자료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개인의 모든 행동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만약 사생활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일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사생활을 이유로 기록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생활이 드러나도 괜찮으니 기록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생활 때문에 기록을 원치 않는데 또 다른 사람은 괜찮으니 기록해달라고 할 경우 딜레마 상황에 처합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할 때 한쪽은 원치 않음에도 자신의 대화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시대가 옵니다.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서 이 기술이 잘못 사용될 때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처럼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도 있지만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회로 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모함하는 일이 없어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면서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들이 소리 지르며 억지 부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엔 누군가가 내 차를 살짝 스친 적이 있었습니다. 구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씩씩거리길래 제가 블랙박스를 보면 된다고 하니 갑자기 기가 팍 죽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요즘은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각종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표정과 인물 인식 프로그램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경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식 능력을 가진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면 범죄자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변장해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기 기억을 조작해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앞으로 자신의 행위가 곳곳에서 탄로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사기치는 행위도 기술 진보에 의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공지능 역시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이 좋아하는 선한 사람을 좋아하도록 학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선하지 않은 인간을 가장 먼저 제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하도 험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비율이 더 높다 보니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비웃음 당할지 모릅니다. 저는 머리 나쁘고 판단력과 인내심도 없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도 나쁘고 판단력과 인내심도 없다면 악인이 될 생각을 버리는 게 낫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악인이 되기보다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경쟁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뇌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악인보다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이익이지만 문제는 독재자나 일부 악인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읽는 기술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인간의 못된 행위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선한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한 악덕 기업인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도둑놈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만 도둑놈이 아니길래 그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도둑도 도둑보안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못된 인공지능으로 발전한다 해도 선한 인간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도 인간지능에게도 모두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 정직한 품성을 경쟁력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이처럼 중요한 경쟁력도 없습니다. 악덕 기업인이 사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헤쳐나갈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그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구태여 그런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에게 특출난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아니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판단력과 인내심이 있기에 악인이 되려고 하는가? 악한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가까운 장래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올 시대입니다. 이상으로 33강을 마치겠습니다. 33강은 제가 수호서지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4부의 세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도 인간지능도 선한 사람을 좋아한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